빅데이터 분석 기법과 기업 보안의 활용 첫 시간인데요. 아마도 수강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들어서 우선 이제 첫 시간엔 제가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우리 사업단에 계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첫 시간은 그렇게 강의를 진행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 그 다음 주부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줌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인터랙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랙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과목 그 중간 시험까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팀 티칭 과목이고 전반부는 제가 담당을 합니다. 저는 경제학과 문외솔이고요. 후반부는 이제 손정모 선생님께서 담당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여기 제 이름은 없는데요. 예, 공식적으로 팀 티칭 맞습니다. 제 면담 시간은 이제 목요일 12시부터 3시까지인데 뭐 학교에서 볼 수 있으면 예, 봐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이메일이라든가 다른 예, 연락 방법을 취하셔도 좋습니다. 제 이메일은요. 여기 나와 있진 않아서요. 제 이메일은 예, moon at swu 학교 메일입니다.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 오피스는 970에 5522. 그 다음에 그 전화번호고요. 오피스는 인사관 816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보는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 전반부에서는 저는 이제 주로 R을 이용을 해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이슈들을 어떻게 핸들링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학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된 관심사는 이제 아마도 경제, 경영 관련된 부분에 사실 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담당하는 부분에서의 목표는 이제 R을 활용을 해서요. 이제 R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전반부에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광고,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경제 자료 분석이라든가 예측 분석, 그 다음에 시간이 허용이 된다면 비정형화되어 있는 텍스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과목을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저는 주로 사실 파이썬을 쓸 줄 몰라서 조금 배우면 되는데요. 뭐 배워서 학생들한테 또 이야기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예, R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이슈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뭐 R도 괜찮습니다. 뭐 파이썬이 조금 더 우월하다는 생각은 있는데요. 뭐 R을 사용을 해도 충분히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된 이슈들을 우리가 다 핸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빈번하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R은 아니고요. 경제학에서는 주로 스테이다라고 하는 STATA라고 하는 이제 통계 프로그램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연구할 때는 C++라든가 이제 포트랜 같은 프로그램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요.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면 이제 스테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R도 사용을 해서 논문을 쓰긴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R은 무료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고 프리웨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연구비가 지원이 되니까 뭐 스테이다나 뭐 매들랩 이런 프로그램들, 포트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이제 패러럴 컴퓨팅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패러럴 컴퓨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핫 이슈가 되면서 이제 엔비디아라고 해서 여러분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잖아요. 게임용으로 만드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이제 쿠다라고 하는 그 아키텍처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서 저는 이제 최근에는 쿠다 C++를 사용을 하고요. 패러럴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순차적으로 저는 굉장히 빈번하게 계산을 많이 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패럴럴 컴퓨팅이 굉장히 용이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네, 뭐 그런 장치 그런 툴들을 또 여러분들 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친숙해지면 이제 R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뭐 그다음 파이썬은 무엇이고 뭐 C++는 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편해지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친숙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실제로 분석하고 싶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패키지가 무엇인지 소프트웨어가 무엇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 잘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재는 뭐 특별한 교재는 사실 없고요. 강의 노트가 대부분의 교재를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가 네, 충분히 이런 교재들을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여러분 필요하시다면 뭐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뭐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R 분석과 관련된 매뉴얼들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웹서치 하셔서 그때그때 필요하신 것을 이제 찾으면 되고요. 저도 뭐 당연히 저 연구하면서 제 개인적인 연구하면서 중간중간에 모르는 게 있으면 다 웹서치해서 근데 필요한 부분을 메꿔가지 뭐 어떻게 일일이 다뭐 책을 사겠습니까? 뭐 예전에 뭐 저도 이제 C++ 교재 책도 있고 뭐 프로트란 책도 있고 뭐 다 한두 권씩 다 가지고 있어요. 뉴메리컬 레시피 책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때그때 필요할 때는 뭐 인터넷에서 찾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반부에서는 R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소개는 이제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책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들어가서는 실제로 예측 분석 모델링 실무 기법 토마스 밀러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요. 뭐 원서도 있고 번역서도 있습니다만 뭐책 자체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책과 관련된 웹사이트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웹사이트에서 R 코드를 우리가 다운받아서 그 R 코드를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예측 분석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predictive analysis라고 하는 것이 뭐 바로 빅데이터 분석이죠. 같은 뜻입니다. 서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예측 분석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이제 데이터 분석 기초, 분석 실습,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기초, 분석과 데이터 과학, 광고 홍보,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경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그다음 텍스트 분석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려고 합니다. 시험은 중간 시험, 뭐 저는 이제 중간 시험만까지가 이제 제 리스폰시빌리티고 중간 시험 끝나면 이제 손종모 교수님께서 나머지 부분을 이제 강의를 하실 텐데요. 뭐 시험은 제가 과거에 어떤 시험 문제를 뭐 냈었는지 가상 강의실에 업로드를 하기는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태스크를 완수하시면 풀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다 완수하지 못한다면 이제 부분 점수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 전반부에 커버한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간단한 데이터가 주어질 것이고 그 데이터를 이제 제가 요구하는 어떤 그 아웃컴을 만들어내는 코딩을 하셔서 그 코딩이 이제 제가 의도하는 결과물을 잘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풀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는 계속해서 뭐 여러분 저한테 피드백 주시면 좋고요. 우선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줌이 제 개인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화요일 12시에 그 만나는데 화요일 12시에 여의치 않은 학생들이 물론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줌 수업을 그 시간에 이제 진행을 하고 제가 녹화를 한 다음에 이제 녹화가 된 영상을 또
뭐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든가 혹은 뭐 가상 강의실에 업로드를 하든가 해서 혹시 그 시간에 수업을 뭐 듣지 못한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리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 계획은 그런데 그 계획에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뭐 더 좋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아이디어가 많을 테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는 제가 뭐 시시각각 강의 시작하기 최소한 전날 하루 전 혹은 이틀 전까지는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강의 노트는 첫 번째 챕터 1 Getting Started with R이고요. R 데이터 분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 첫 번째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R을 설치를 하고요, 컴퓨터에. 저도 이제 강의 준비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제가 제 컴퓨터에 있는 R을 다 삭제를 했고 이제 뭐 당연히 올드 버전이죠. R 스튜디오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프레시하게 시작을 한번 해보죠. 이제 R과 R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R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R을 검색을 해보시면 구글에서요. 그래서 R Project for Statistical Computing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가시면 여기서 이제 R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미러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국내 미러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여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뭐 리눅스 OS를 사용하는 경우, 뭐 맥, 그 다음에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학생들이 윈도우즈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은 맥북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니까 뭐 맥을 쓰시는 학생들은 가운데 거 두 번째 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install R for the first time 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이제 가장 최근 버전은 4.0.0입니다. 4.0.4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다운을 받죠. 저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되겠죠. 제가 쓰는 이제 웹 브라우저가 파이어폭스여서 이제 여러분 쓰시는 웹 브라우저와 좀 다를 수 있는데 뭐 크롬을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다 다음 하시면 되겠죠. 시간이 좀 걸립니다. 뭐 제가 설치하는 동안 같이 설치하시면 되겠죠. 이제 저희가 R을 설치한 다음에 이어서 이제 R 스튜디오를 설치를 하는 걸 볼 텐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바탕 화면에 그 숏컷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 한번 숏컷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자동으로 숏컷이 생성이 됩니다. 저는 생성이 안 돼서 한번 보죠. 네. 그래서 뭐 자, 이렇게 제가 제 스크린 제 모니터 화면을 다 캡처하진 않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한 R을 실행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이제 콘솔이죠. 콘솔 화면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닫아 놓고요. 콘솔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기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R 스튜디오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기도 할 거예요. 두 가지 다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노트로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제 R 스튜디오를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다 봤던 내용들이죠.
이건 이제 옛날 강의 노트여서 그때는 이거 만들 때는 3.3.2였었습니다. 크게 달라지진 않았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숏컷이 바탕화면에 만들어질 거고요. 실행을 하면 이제 R 콘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데이터는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 놨는데 클릭하시면 바로 가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클릭해 보시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똑같습니다. 같은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줄 다섯 번째 Modeling Techniques in Predictive Analytics Business Problems and Solutions with R이라고 하는 데를 가시면 아랫부분이에요. 이 사이트의 맨 아랫부분으로 가시면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교재고요. 챕터별로 R 코드를 다 업로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학기에 이 R 코드를 사용을 해서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한번 뭐 다운받아 보시면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G 파일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강의 노트로 돌아가야 되겠죠. 예. 몇 페이지였죠?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R 코드를 보는 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하려고 할 생각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콘솔에 대한 이야기는 넘어가고요. 자, 이제 이어서 R 스튜디오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R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여기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여기에서 클릭하셔서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요. 저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R 스튜디오죠. 죄송합니다. 여기 가시고요. 쭉 내려가 보시면 R 스튜디오 데스크탑 프리 다운로드 하시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사용자들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아까 다운받아 놓은 게 있어서요. 뭐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걸리니까 같이 보시면서 같이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맥북 혹은 뭐 맥 OS를 사용하시는 분은 이 아랫부분에 또 있으니까 여기 가셔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예, 다 됐습니다. 또 실행을 하면 쭉 설치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 됐고요. 마찬가지로 R도 한번 제가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R 스튜디오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숏컷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 뭐 윈도우즈 홈에 가셔서 최근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앱을 검색해 보시면 되겠죠. 이게 스크린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맞춰 보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개인 정보가 좀 나오는데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어, 왼쪽 부분이 이제 콘솔이고 마치 꼭 우리가 R을 설치한 다음에 이제 실행했을 때 처음 보셨던 바로 그 콘솔과 매우 유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돌아가 보죠. 슬라이드에서 이제 슬라이드를 제가 오른쪽 모서리에 조금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제 동시에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요. 스페이스가 좀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 스튜디오를 조금 늘려서 잘리지 않나요?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이제 R 콘솔의 형태가 돌아가 보면 슬라이드 32페이지에서요. 30 어디죠? 20 죄송합니다. 23페이지에 이제 이런 형태 R 콘솔인데 같은 형태의 이제 화면을 여기 R 스튜디오의 왼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R 스튜디오에서 이쪽 요 윗부분인데 상단 오른쪽 상단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제 마우스가 안 보이죠, 그렇죠? 트랙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클릭을 한번 해보죠. 같은 곳을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스크립트 파일을 작성할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R 뭐 에디터라고 부르셔도 괜찮고 R 편집기가 나타나고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스크립트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끝에 이제 확장자가 R로 끝나는 .r.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일종의 소스 코드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실행하고 싶어하는 다양한 커맨드들을 담고 있는 이제 스크립트 파일, 소스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간단한 명령어들을 한번 입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행까지 한번 해보죠. 3 더하기 3 이런 거 해볼까요? 3.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3 더하기 3을 실행하고 싶다면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랫부분에 여기 보시죠. 콘솔 부분에 3 더하기 3은 6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들을 스크립트 파일 에디터에서 왼쪽 상단 부분에 에디터에서 수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행한 것을 실행하고 싶다면 물론 저기 run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실행하셔도 돼요. 이렇게 놓고 run을 실행하셔도 괜찮은데 물론 이제 해당되는 라인에 커서를 위치해 놓고 커서를 놔두고 이제 run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같은 기능이 바로 보시면 컨트롤 엔터가 같은 기능이기도 합니다. 3 더하기 3을 실행을 하면 콘솔 화면에 이렇게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nvironment 창에서는 이제 가상 메모리에 어떤 변수들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해보죠. x의 1의 값을 어사인 하는 거예요. 자, x의 1의 값을 어사인 하는 방법은 이제 콘솔에서 해보겠습니다. 콘솔에서 x의 1의 값을 어사인 하는 것은 이런 화살표 부등호,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크다고 하는 부등호와 이제 마이너스 기호죠. 부등호와 마이너스를 타이핑 하신 다음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1이라고 쓰면 이제 x의 1이라고 하는 값을 어사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었었는데 environment 윈도우에 이제 새롭게 x라고 하는 variable이 나타나고요. 보시면 오른쪽에 제가 손으로 가리킬 수도 없고 마우스가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른쪽 상단 부분에 보시면 value x가 나타나고 그
그 다음에 이제 1이라고 하는 값을 제가 assign 했다라고 하는 이제 가상 메모리야, virtual 메모리야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 노트로 돌아가서요. 그 다음 해야 될 것들을 또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는 콘솔 창에 y의 2의 값을 assign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 하고요. 제가 입력하는 방식으로 부등호를 입력하시면 자 2의 값을 assign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ssign 하면 엔터를 치면 돼요. 그냥 여기에서는 엔터를 치면 y에 이제 2의 값이 assign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영상을 제 얼굴에 가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제 얼굴에 가렸더라고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3 더하기 3 이야기부터 자, 3 플러스 3을 실행하고 싶다면 여기서 이제 컨트롤 엔터를 치면 된다고 했고요. 그럼 그 결과가 그 결과가 이제 왼쪽 아래 부분 콘솔 윈도우에 나타나고요. 보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의 1의 값을 assign 하는 방법. 이제 x에 이렇게 부등호 마이너스 1을 하면 이제 x의 1의 값을 assign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y의 2의 값을 assign 하고 싶다면 부등호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이제 화살표 방향으로 2라고 하는 값을 y에 assign 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제 y의 2라고 하는 값이 이제 assign이 되겠죠. 그래서 x는 1의 값을 담고 있고 이제 y는 2의 값을 담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아랫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제 오른쪽 아랫부분은 현재 워킹 디렉토리 이제 작업하고 있는 그 디렉토리가 어디인지 디렉토리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디폴트는 my document가 됩니다. 문서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거 변경하는 것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간단하게 뭐 한번 해보면 워킹 디렉토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getwd를 쓰시면 돼요. getwd 하고 괄호하시면 지금 워킹 디렉토리가 바로 C user 저는 이제 제 컴퓨터니까 C users join document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용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컴퓨터에 사용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documents가 디폴트 디렉토리가 되고 워킹 디렉토리가 되고요. 여러분도 이제 컴퓨터에 한번 getwd를 입력해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워킹 디렉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오른쪽 바로 이 화면이 워킹 디렉토리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이제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끊었다가 오늘은 그렇게 2시간 까지는 하는 게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1시간 정도만 강의를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진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요.